안녕하세요, 방박입니다. 유튜브에 저작권 없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길래 이걸 배경으로 깔아봤어요.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아무래도 연말 연시는 캐롤이죠. 아무래도 어린 시절 그 좋았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 제가 2023년 구군을 예언한 유튜브 무당 콘텐츠들을 대략 정리를 해봤어요. 유튜브 특성상 전수조사는 어렵고요. 조회수 많은 인기 영상과 알고리즘을 타고 올라온 영상 등 20개 정도를 시청한 결과 2023년 구군은 엉망진창 좌충우돌입니다. 물난리, 불난리, 지진, 기후악화, 일부는 전쟁 발발까지 예언을 하십니다. 이런 난리 개난리도 없어요. 하긴 전 세계가 위험하니 우리나라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일단 경제는 한결같이 조심 또 조심이에요. 투자보단 현상 유지와 현금 보유를 공통으로 주문하는데 이는 현재 경제 유튜브의 일반적인 경제 전망과 일치해요. 코로나 때 흐드러지게 돈을 풀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 돈들을 다시 걷어들여야 하니까 경제 위기는 전 세계가 빼박, 사필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하여 각국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가 전쟁을 탈출구로 삼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눈치를 보고 또 봐야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도 북한 문제가 있어서 안심할 수 없고요. 과거처럼 전쟁 당사국만 작살나고 주변국은 전쟁 특수를 누리던 그때하고는 지금이 달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이제 남의 나라 전쟁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죠. 그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또 얻은 교훈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우린 휴전 중인 나라잖아요. 북한 체제는 매우 독특하고 기이하죠. 거기다 우리를 둘러싼 사방이 강대국이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사 신중할 수밖에 없긴 해요. 다행히 극소수의 무당분들만 국내의 전쟁 발발을 예언했고요. 대다수 무당은 전쟁 위기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란 얘기죠. 그리고 3차 대전은 일단 내년은 아니란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정치 얘기 나오면 일단 화를 내시는 무당분들이 많죠. 나는 정치 모른다.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운을 떼지만 찐으로 화를 내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정치에 관심이 아예 없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으니까 대중의 분노를 무당이 대리한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일도 아니죠. 다만 대중의 분노가 양분되어 있는 만큼 무당들의 분노 방향도 양분되어 있어요. 제가 본 콘텐츠는 비율로 보면 현재 야당 지지가 1.5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질문에도 윤통 내외가 내년이 삼재라서 위기라는 예언이 지배적이에요. 다만 실제 탄핵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무당은 소수였고요. 다수는 탄핵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는 조언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윤통보다 그 아내인 김건희 씨에 대한 점사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무당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대중의 심리가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궁금, 불안, 기대, 호기심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지사니까 구군 예언 콘텐츠가 인기가 있는 건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최근엔 실력이나 주역 외에도 타로 점사로 구군을 보는 것도 유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어떤 의문점이 드냐 그러면 왜 이들 예언은 불일치할까? 신통하다 그러면 이게 다 일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일단 무당 개인 성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각 개인은 자신의 경험치와 인지 능력 안에서 사고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내림 받은 강신무의 경우는
그 빙의한 신령의 특성이나 지적 정보적 수준에 따라 또 차이가 나요. 그리고 한 번 빙의했다고 그 신령이 영원히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당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신전이 탁해지면 몸주로 왔던 신령이 그 무당을 떠나기도 해요. 물론 한국 사회의 특성상 사기꾼도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사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 사기죄의 처벌이 약하고 사기와 처세가 혼용이 되고 사기를 내공으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즐비한 사회이긴 해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무당세계라고 해서 예외겠어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특정 직군을 모두 사기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요. 한국 사회가 그런 만큼 당연히 무당세계도 사기꾼의 비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은 유튜브 세계가 영성의 세계와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중 으뜸이 알고리즘의 원리인데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과 아주 유사해요. 영성의 세계에선 나의 진동 주파수가 특정 사건과 현상을 선택적으로 끌어당긴다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알고리즘도 나의 관심사를 선택적으로 끌고 와요. 둘 다 기존의 내 세계가 더욱 견고해진다는 얘기죠. 이런 원리로 보자면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불행한 사람은 더 불행해진다는 주장이 맞아요. 이게 경제로 가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죠. 세상을 우울하고 어둡게 보면 나의 세계가 그것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선택이 나를 이루는 환경과 주변을 만든다는 점에서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영성 또는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이 서로 통하죠. 그리고 이는 다시 상담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장이론과도 만나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가진 각 개인은 고유한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요. 이런 개개인의 특성을 인정할수록 공론장에서 소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관계 중심적인 MBTI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유행하고 있죠. 2030은 자기 MBTI를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40, 50, 60으로 가면 그게 뭔데 이럴 수도 있고요. 이건 왜 유행하냐 그러면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배려, 이게 일단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 알고 내가 조심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거슬리지 않게 나도 상처받지 않고 상대도 상처 주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MBTI를 유행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다시 역으로 개인의 고립은 앞으로 더 강화될 예정이죠.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선긋기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런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상징성만 남은 특정 집단이나 우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주로 그게 정치나 종교 쪽에서 항상 더 심하긴 하죠. 언제까지? 영혼의 안정감과 개인의 자유를 만끽하며 자연과 인간에 대한 충만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다수가 될 때까지. 그때가 언젠지는 저도 모르죠. 다만 그런 때를 우리 개개인이 앞당길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덜 다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덜 깨지고. 그럼 재미로 보는 2023년 구군 예언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말연시 따뜻하게 해피하게 보내세요. 그럼 여기까지 방박이었습니다.